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그치. 들어서 예. 이제 식상하다 이런 뜻인 것 중간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니까 답이 없어서 중간에 하기를 하고 네, 박사님 저도 1등 요 선물입니다. 1등 선물. 네, 제가 1등 선물. 뽑아드릴게요. 네. 예. 네, 제가 말씀드린 5자는 박병권 박사 아니. 아니래요. 그 15등. 15등이래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얘기는 안 해야지. 우리 네. 강사님께 마이크를 예. 넘기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는 심사평을 좀 미리 하고 강의를 해야 훨씬 도움이 되는데 저 뒤에 지금 경상북도 장학관 분이 와 계세요. 여기 심사를 진행한 중에 조금 요즘은 저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런 주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국대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책임지고 1등을 선발했으면 전국대회 가면 또 제가 심사위원 합니다. 여러분 올해 9월 달에 보세요. 저 여름 또 서울서 와서 전국대회 또 만나야 돼. 근데 그때도 이런 지적받으면 시상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심사평을 하실 때 몇 가지는 적어도 좀 새겨 듣고 가시면 좋은 게, 기왕에 출전하려면 경북에서 시상자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열흘 정도 이제 우리나라 이 물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 문제 때문에 이제 이태리하고 스위스의 물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 머릿속에 있는 공기가 부풀어 가지고 안 내려와 있어요. 15시간을 비행기를 tas어요. 직항이 없어 가지고 3번을 갈아타는 바람에 대기 시간도 한 4시간. 제가 지금 1시간 반을 강의를 할지는 사실 걱정이에요. 이게 체력이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가 이제 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는 본대로 좀 숲해설을 하는 이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해서 본 거 가지고 얘기를 했죠. 종 모양. 작년에 계셨던 분. 너무 적다. 작년에 뭘 했냐면요. 게다가 이제 종을 그려서, 지금도 해보세요. 종을 그려보세요. 어떤 종을 그리나. 종을 그리면 그 종이 왜 끝이 어디죠? 배울림 기둥에 서서라는 책. 불량수전 배울림 기둥에서 배울림처럼 종을 그리는 분이 계시고, 초롱꽃처럼 끝이 벌어진 종을 그리는 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난 항상 왼쪽에만 앉는 분이 계시고 하면 항상 오른쪽에만 앉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묘한 사람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숲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게, 보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숲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장학관님하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여기서 처음 뵀거든요.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보고한 내용은 없다. 보고한 내용.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저건 들은 내용에 가깝다는 거였어요. 뭐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지만, 이 공통적으로 산림 교육의 큰 축이 다름 아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갔을 때, 제가 이제 피렌체를 갔는데 피렌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성당들이에요. 유명한 성당들. 특히 이제 미켈란젤로가 자기 능력이라고 하죠. 자기 성과를 올린 가장 높이 산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두오모 성당.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우리가 그런 걸 왜 거기까지 가서 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굳이 이탈리아까지 가서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건가? 아마 이일호 선생님 최근에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죠, 그죠? 영화 왜 보러 갑니까? 영화 왜 보러 가세요? 가끔. 간접체험. 영화 대본은 사서 보신 적 있어요? 책은 사서 보시죠? 근데 그 저자는 안 만나러 가요, 그죠? 네.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은 참 긍정적인데 저자를 만나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는 정말 열심히 보는데 대본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우리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갈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40부작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40부작 드라마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40부작 대본을 보면 한 줄도 따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줄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지. 우리는 책은 잘 읽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영화는 잘 보지만 영화의 스토리는 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숲해설로 끌고 들어오게 된 이유는 책을 잘 읽거나 그 드라마를 영화를 잘 보고 나서 느낀 점들은 그걸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그 기승전결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라는 거고, 즉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지만 기승전결이 있고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감흥, 감정, 그다음에 감동, 더 나아가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숲해설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숲에 오면 나무 얘기는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나무에서 소나무 솔방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길래 와, 저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나무만 꽂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온갖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뭇잎을 꽂으면 거기서 감자가 달려. 나뭇잎을 꽂으면 거기서 도토리가 나올 거야. 그런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나뭇잎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멀리 보는 눈. 이게 두 가지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산림교육의 첫 번째 기준 원칙이 뭐냐면 팩트를 이해하고 시작해라.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라가 가장 중요한 산림청의 이 산림교육의 1번지입니다. 1번지. 그래서 그게 잘못이 아니고 내가 15분 동안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축을 잡는가에 관한 것이 이런 얘기예요. 영화. LG 여러분 혹시 이제 LG의 그 홈페이지에 가실 일 있으면 LG에서 매년 1분 1초 영화제를 하는 걸 해요. 1분 1초 영화제. 그 1분 1초 영화제가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또 다른 일이에요. LG에서 물론 이제 이게 특정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게 친환경을 소재로 하는 그 일종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걸 잘 보면 여러분이 배울 점이 좀 많아요. 첫째, 시나리오가 뭐고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디에 가장 큰 그 폭탄이 들어있는가, 가장 큰 느낌과 강조할 것이 있는가라는 거지. 숲해설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숲은 왜 사람들이 오는가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그 결정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는 생물학자입니다. 저 동물농장에 자주 나와도 동물학자도 아니에요. 제 전공은 식물생리학이에요. 왜 잔디는 키가 자라지 않는가? 왜 감자는 고랭지에서 크게 맛있게 자라는가? 단풍은 왜 생기나? 이게 제가 연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숲해설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나와 배승익 선생하고 단풍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 최혜수 선생님하고 영도 구기림의 최 선생님과 감자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숲에서 잘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더 편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곤충을 가지고
숲해설 아니죠. 유아숲이죠. 유아숲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초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곤충 전문가예요. 곤충학자예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아예 아까 찾아놨어요. 안녕 작은 친구야, 너희 집은 어디니? 개미처럼 인사하기, 주먹으로 나누기, 내 친구를 소개해요. 내가 아는 곤충 이야기. 나는 어디 살까? 개미 찾아서 개미처럼 움직여보기, 개미에게 먹이 주고 관찰하기, 숲과 나누기. 이렇게 이제 초안을 잡았어요. 숲해설가들이 또 숲 교육의 전문가로서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보냈습니다. 너는 너 곤충. 이게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지금 현재 값이다. 너는 너 곤충. 한마디로 연결점이 없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 곤충인데 너랑 이렇게 지내고 싶어. 나하고 곤충이 연결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곤충도 형제가 있을까? 형제를 알아볼까? 또 곤충이 착한 일을 잘한대. 그게 뭔지 알아? 곤충은 배고프면 뭐라고 하지? 곤충은 TV를 볼까 안 볼까? 곤충도 여행 다니나요? 곤충은 혼자서 하는 일이 많대요. 심지어 집도 혼자 져요. 내 엄마, 나는 혼자 할 게 뭐지? 제가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 친구가 2시간 동안 팔 들고 벌 섰습니다. 자기 스스로. 왜? 지금까지 배운 걸 헛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 숲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소통이거든요. 소통. 내가 아는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그 활동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기획 안에서 잘 녹여달라는 게 저희 이제 작은 주문이에요. 근데 보면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당연히 그 숲 이 전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길고 사연도 많고 내용이 많습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이 바닥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소비자가 누군지를 분석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 얘기도 했어요. 손가락이 각자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가락 찍어서 손가락이 4번째와 5번째가 길이가 다르면 어떻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저기서 앉아서 1, 2, 3, 4, 5에 시연장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앉았는데 원래 잘 앉지도 않는데 앉아서 저를 일으킬 분이 한 번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야, 괜찮은 사람이 하나 왔다.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지. 물론 그게 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주제로 하나 끌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지. 문화를 좀 이 프로그램이나 기획 안에 접목하는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닐까. 문화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주인도 없고요. 기원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고유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화가 뭘까요? 그래도 흰머리가 나셨으니까 신선에 가까운 분이 신선한 대답을. 술문화. 아이고, 술문화. 독일 가면 뭐 이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독일 사람들의 배는 전부 술배예요. 술배. 맥주배. 이 술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숲 문화. 일본 가면 더 발달해 있어요. 실제 1000년짜리 숲이 대마도에 있습니다. 또 야, 90점에 가까운 답이에요. 빨리빨리 문화. 이거 문화라고 할 수 없죠. 병폐죠, 그게. 괜찮아요. 문화예요. 예? 밥상머리 교육문화 지금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이게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한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를 보는 게 바로 봉분 문화입니다. 봉분.
묘지. 묘지 문화예요.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많은 묘지를 가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중국도 봉분이 있어요. 이집트 있어요. 유럽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마치 주택 수만큼 많은 나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프랑스의 유명한 그 항공사진천 전문가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매년 365페이지를 책으로 내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와서 한국을 찍어서 365페이지에 책을 낸 그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게 바로 이 봉분입니다. 봉분. 놀랐대요. 이게 뭔가. 그래서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것은 그 문화가 너무 함축적인 거예요. 봉분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죠? 누구나 가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거기에 가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매번 누군가를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대까지 보셔요.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항공 촬영을 시작하면서 봉분을 잘 찍어요. 물론 그분 덕에 이제 전 세계의 독특한 문화인 한국의 봉분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죠.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뭐가 됐어요, 이제? 납골당 문화. 우리 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라지는 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문화를 숲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은 그걸 조금 깊이 들여다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나 아는 얘기를 좀 꺼내 써라. 누구나 하는 얘기. 자연과 숲과 동물과 곤충과 온갖 걸 다 버무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흥부전입니다. 흥부전. 흥부전의 뼈대가 뭔가요? 오, 나왔어요. 누군가 교과서에 있는 답이 나왔어요. 권선구에 가면 징악에 악각거리며 산다. 권선징악. 수원에 권선구가 있어요. 또 우리말 고치면 5글자예요. 착하게 살자. 정답입니다. 놀부 이야기도 착하게 살자고 흥부 이야기도 착하게 살자예요. 그걸 4자리 줄였더니 이제 권선징악이고 2자리 줄이면 흥부, 놀부. 네. 자, 이 흥부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연 흥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볼까라는 거지. 물론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흥부 이야기는 과연 진짜 우리가 그냥 알던 대로 제비다리 얘기인가요? 제비다리 얘기. 그 제비다리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새라고 하는 그 동물은 뼈가 비어 있어요. 장이 가장 짧은 동물이고 왜? 비행을 해야 되니까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줌똥을 동시에 뒀다가는 손해니까 늘 오줌과 똥을 한꺼번에 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가벼운 이빨도 다 빼버리고 이빨을 포기한 동물이 바로 이게 새예요. 자, 이 새가 흥부가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어린 새끼제비를 봤는데 얘가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새끼제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집은 다 보셨을 겁니다. 새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새집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땅바닥에 알을 낳는 닭 같은 종류, 멀리서 와서 집을 짓는 제비 같은 종류, 집을 안 짓고 구멍에다가 알을 낳는 딱따구리 같은 종류, 아니면 남의 집에다 알을 낳는 누구? 뻐꾸기. 선생님 뻐꾸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뻐꾸기 남의 집에 알을 현명하지요. 현명해요. 아유, 훌륭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안 치신 분은 그 다음에 박수 쳐주시면 좋아요. 반반씩은 해야지. 양심 있지. 눈도 양쪽에 2개인데. 뻐꾸기가 하는 일이 뭐죠? 남의 집에? 네. 이게 조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너무
하실 말씀이 많네. 그걸 뭐라 합니까? 장난이죠. 그건 뭐예요? 생태예요. 이걸 문화로 끌고 가볼게요. OECD라고 알죠? 경제개발 선진국 모임. 그 나라에서 탕란을 하기로 가장 악명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남의 집에 아이를 입양시키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뻐꾸기가 뭐 했다고 박수 쳤죠? 현명하다고. 우리는 박수 안 친 분들은 남의 집에 입양 보내길 좋아하는 이웃 가정들에서 박수 쳐주세요. 안 치죠? 박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숲해설이에요.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자극적이어도 좋다. 그게 어미가 좀 달라도 좋다. 그리고 아까 엄마 아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 이제 제가 10 몇 년째 서울시 공무원 선발의 면접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이제 산림 녹지 공무원을 뽑는데 거기 가족 얘기와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황영수 선생님, 제가 황실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예?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좋아하는 거는 안 얻어맞으려고 하는 거고,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나라도 황실 좋아해야 돼. 왜? 수업 시간에 맨 꽁지에 불리거든. 그렇잖아요. 부모가 황실한 이유로 매 수업이 꽁지야.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저는 항상 황실부터 찾아가요, 이렇게. 저 주세요, 이거를. 예, 황실. 엄마가 누굽니까? 엄마가 본인에게 누구예요? 문제예요, 그죠? 정답이네. 엄마가 안 계시면 선생님 없는 거죠, 그죠? 눈도 없어요, 그죠? 소리도 못 듣고. 우리는 엄마 아빠와 가족, 형제를 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간주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보건복지부나 그 행자부의 통계자를 보면 엄마 없고 아빠 없고 형제 없고 심지어는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3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쪽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얘기가 없는 분이 한 분이나 있었으면 일어나고 싶었어요. 뭔 얘기예요? 숲의 소비자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한 거예요. 내 얘기만.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엄마 없어서 아빠 없어서 나는 고아원 출신이라 보육원 출신이라 가족이 뭔지도 형제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과연 들여다보고 저기 서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했는가라는 거를 앞으로는 적어도 노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4월 중순에 심사를 하다가 그 참가자들한테 전부 중간에 중단시켰어요. 왜 엄마 아빠 안 있냐? 엄마 아빠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라. 심사하기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중에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너무 힘든데 거기까지 와서 내가 차별 대우받는 이런 숲해설가를 숲 안내자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해봤냐는 거예요. 소비자를 알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작년에 뭐라고 했죠? 여기 여러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내가 한번 다시 찾아가야지. 왜 다시 찾아오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있죠? 왜 재방문, 재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오래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냐. 그게 서울시에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아예 그날 가족 없애기로
형제 없애기로, 엄마 아빠 부르지 않기로. 물론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죠? 황선생님 엄마 없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문화가 가족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한 페이지나 뒤져받는 거예요. 여기 그 산림청에서 올해 권고안이 나온 거 가지고 계세요? 호칭 권고안. 그 사건 이후로 나왔습니다. 이따 그 엄처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 가족관계 호칭, 그다음에 친척관계 호칭 다 쓰지 말라라고 아예 못을 바꾼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올해 처음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 안 했으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제가 했다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숲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고, 물론 해설가 대회는 당연히 여러분이 중심이죠. 그러나 숲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야, 저 양반하고 만났더니, 야, 내가 그동안 응어리졌던 거를 다 풀어낸 것 같아. 얘 작년에 강조한 게 또 있죠. 50대, 60대가 되면 나무에 옹이 같은 존재가 꼭 있다는 거예요. 옹이. 나무의 옹이가 뭡니까? 상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런 연단이나 이런 데를 잘 만든 나무를 보면 그 옹이를 제일 먼저 봐요. 제일 이뻐해요. 심지어 카메라에 찍어가. 그 옹이 때문에 다시 자꾸 쳐다봐요. 그런 나무로서는 그게 상처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나무의 상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눈이 먼저 가는 것이며 거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은, 우리가 왜 그런 기억들이 없을까예요.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오히려 만져주고 꺼집어내고 그걸 승화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숲해설의 또 숲교육의 숲과의 만남의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난감했어요. 저 교수님 왜 저래? 응? 그냥 있는 대로 나가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있던 주무관이, 과장이 이거 아니다. 중간에 다 싹 지워라. 싹 지워라. 그게 무려 30팀이 넘는 팀이 전부 4팀째부터는 전부 가족 엄마 아빠를 빼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내가 얼마만큼 나의 눈높이만큼 끌어들이고 가지고 가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긴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문화와 숲, 이거는 뗄래야 수 없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가장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숲문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들어온다면 심청이 홍보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자, 거기에 새가, 제가 이제 엄마 새가 새끼를 키워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하고 다른 거니까 주제로 엄마 새 아빠 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것이 참 아플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새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손가락 깍지 끼워보세요. 깍지. 새끼 새들은 이렇게 삽니다. 왜? 눈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상대방의 존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이 그 친구들의 머리에 해당돼요. 깍지끼처럼 살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깍지는 상대방의 어디에? 옆구리와 엉덩이 쪽으로 향합니다. 실제 눈을 뜨지 않은 막 태어난 친구들은 깍지 낀 손 모양이에요. 자, 요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눈이 뜨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으면 깍지 끼면 손은 작아지지만 그걸 반대로 끼면 손이 커집니다. 둥지가 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둥지는 누군가가 알을 다 먹어치운 둥지예요. 이렇게 만든 둥지는 새끼가 컸다는 증거예요. 새 둥지만 봐도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긴 둥지 봤다. 아픔이 먼저야, 아픔이. 왜? 뱀이 먹었거나 까마귀가 먹었거나 어치가 먹었거나 알을 다 훔쳐간 거는 삶의 흔적이 없습니다. 요래요, 둥지가. 여기서 만약에 컸다. 더워요. 가장지로 나가요. 둥지가 이렇게 벌어져요.
다시 일자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 키워보셨죠? 집에 애가 없으면 세간살이가 말끔해요. 둘 되잖아요. 문고리 성할 날이 없습니다. 셋 되잖아요. 집에 벽면에 낙서 없는 데가 없어요. 넷 되잖아. 그 집은 돗대기 시장이에요. 형제가 몇이 있습니까? 사형제 돗대기 시장이에요. 형제. 여기는 뭐 난장판. 여기는 선생님 형제. 예. 예. 예? 일남오녀. 그럼 몇? 여섯이죠. 천사네 천사. 여기는 7. 이거 봐요. 4, 5, 6, 7. 팔남매. 구남매. 동물원. 예, 동물원. 동물원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흥미진진하고. 저 구남매쯤 되는 분은 천사예요, 천사. 왜냐하면 8명이 나의 경쟁자잖아요. 뭐에? 선물, 용돈, 음식, 맛있는 거, 심리사탕, 누가사탕의 경쟁자예요. 그것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런 분들은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뭐예요? 흥부라는 철학. 착하게 살자. 그래야 뭐가 생겨. 그러니까 늘 보시면 하회탈이에요. 여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하회탈. 저런 분을 사귀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없잖아. 1억도 그냥 줘. 왜? 2억 뺏기는 것보다 1억 주는 게 낫거든. 근데 사형제나 오형제는요. 1억을 빌려가려면 담보부터 담아야 돼. 그것도 10억짜리 담보. 여기는 한 3억짜리. 여기는 그래 줄게. 자, 이게 형제가 많은 집이 이렇게 돼요. 새 집도 마찬가지예요. 새 둥지를 보면 납작하면 야 이거는 이미 다 제대로 잘 나갔구나. 안에 깨끗한 둥지가 있잖아요. 애도 이거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뭐 보시한 거 보시. 내 몸을 음식으로 준 거죠. 깨끗한 집은 정막 강산과 똑같은 거예요. 새 집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비집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제비가 어디로 옵니까? 한 면은 벽이죠. 그죠? 제비집 벽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면으로 쫙 서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요. 그럼 눈을 뜨자마자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기에 깃이 조금씩 나요. 건드지는 못하지만 깃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적어도 이 상태는 깃이 없지만 이 상태는 깃이 있습니다. 깃이 있으면요, 이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그게 학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백일. 그런데 만약에 구렁이가 지나가다 습격하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거기서 제비가 새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애예요. 제일 먼저. 알이 5개면 5개가 다 순차적으로 깨어납니다. 한꺼번에 짠! 뻥튀기예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깨어나요. 제일 먼저 깨어난 애가 사고를 먼저 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눈을 뜨고 깃이 적당히 나 있는 새끼 제비가 떨어졌다면 과연 다리가 부러질까요? 다리가. 새끼 제비가 떨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본능으로 날개를 휘저어요. 날지 못하지만 이러고 내려와요. 그러면 모든 조류는 다리가 이렇게 당겨져요. 새는요, 날개를 펴는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털이에요. 털을 감싸고 내려온 다리가 부러질 수는 없습니다. 부러진다면 제일 먼저 목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부러지거나 날개가 부러져야 돼. 다리가 부러진 건 이유가 따로 있어요. 흥부는 가족이 몇이죠? 흥부 자식이 몇 명이에요? 11명. 엄마 아빠까지 13명. 그럼 직업이 몇 가지 해야 돼? 본업, 알바, 대리기사, 택배. 또 뭐 있죠? 뭐 가사 도우미, 또 절도. 먹고 살아야 돼. 뭐 절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면 절도가, 얼마나 좋으면 요 안동교도소에 5급 공무원이 소장으로, 그죠? 그 가장 천혜의 조건인 깨끗한 곳에 건물 지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까지 줘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죠? 좋은 일이 아니면 거기 왜 갈까? 절도까지.
이래야 먹고 사는 게 흥부예요. 그날도 대리기사를 나갔는데 눈 비비다가 나가다가 밟은 거야. 안 보이는 걸 밟은 거예요. 몇 시부터 나갔을까요? 대리기사는 몇 시부터 나가요? 10시. 오, 해보셨네. 10시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밟았어요. 이래서 이제 새끼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이유가 등장합니다. 새끼제비는 어떤 경우도 떨어져서 골절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한 게 흥부가 원죄예요. 원죄.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마데카스를 바르고 데이밴드 붙여 올렸더니 이게 붙었네. 지구상에 다리뼈가 붙는 종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지구상에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조류가 생겨나서 다리뼈가 부러진 다음에 붙은 최초의 다리, 흥부의 제비예요. 흥부의 제비. 와,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이것도 인정하자고. 0.00001%이지만 인정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동정녀 마리아가 뭐 아들도 낳았거든요. 신랑이 없이 자식도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딸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딸을 낳아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인정하자고요, 이것도. 새끼제비 다리 부러졌어요. 그때 뭐 합니까? 올려줬더니 나와서 뭐 해요? 이야, 강남 가가지고 뭐 했어요? 강남 가서 호박씨까지 잤죠, 그죠?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제가 이제 재직하던 경희대학교에서 뭘 했냐? 전국에 6,000개의 제비둥지를 뒤져가지고 눈썹 이상이 있나? 부리가 이상이 있나? 발톱 이상이 있나? 털이 빠진 데 없나? 꽁지 짧은가? 체크를 다 해요. 이상이 하나로 된 녀석은 그 이름이 못 와요. 못 와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왔다. 이 친구 직업이 뭔가요? 제가 보니까 아시아나 직원이야. 비행기 타고 비행기 온 거예요. 불가능한 거야. 부리만 잘못생겨도 꽁지만 짧아도 체크해서 못 오는 거를 어떻게 다리가 부러진 중환자가 갔다 오냐고. 그것도 인정해요. 갔다 오면서 뭐 하죠? 갔다 오면서 뭐 해요? 근데 제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기 희일씨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음식. 지렁이? 가끔 먹어요. 주로 먹는 게 뭡니까? 제비는 날아다니면서 사냥해요. 잠자리, 매미, 파리, 각닭이. 모기는 잘 안 보여요. 모기 잡을 정도로 그게 한가하지 않아요. 벌. 이런 거 먹어요. 완벽한 육식주의자인 제비가 어느 날 채식으로 성격을 바꾸더니만 박씨를 알고 가져왔어요. 불가능해요. 흥부 얘기는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야. 물론 그것은 문화예요. 흥부전은 이야기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팩트를 배웠다면 그 팩트를 흥부전에 접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비는 뭘 먹나? 그러고 조선시대 18세기 중엽부터 이 흥부전이 정리가 됐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흥부전이 있었다면 출발이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박이 없어요. 박이 언제 들었냐? 약 1800년 후반부터 박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박이 없으면 박의 원산지를 가야 돼요. 제비가. 박의 원산지가 어디 있어요? 우루과이. 대한민국에서 드릴로 구멍을 100년 동안 뚫으면 뽁 뚫려서 나간 데가 우루과이예요. 한 변만 쭉 줄매고 가면 2만 킬로. 왕복 4만 킬로. 4만 킬로를 이 씨를 물고 오려면 밥을 약 10만 번 먹어야 됩니다. 10만 번 먹을 동안 제비는 굶어야 돼요? 박씨 물고? 죽어요, 그러면. 그럼 먹으려면 10만 번을 놨다 먹고 해야 돼. 세상에 어느 제비가 그렇게 10만 번 동안 박씨를 물고 놓고 할까요? 그것도 인정해보자고요, 자꾸. 근데 이제 이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져올까요? 배낭? 익스프레스 택배로 해요? 지금 우리 좋은 거 있잖아요. 배민, 배달의 민족. 이야, 안 돼요. 내가 가져와야지. 그럼 제비 어디 가져올까? 입에 넣어 가져옵니다.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입이에요. 제비 입의 온도는
영상 41도예요. 습도 100%. 이튿날부터 싹 납니다. 싹 나요. 우루과이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약 3개월 걸려요. 먹으면서 오려면. 3개월쯤 지나면 박이 5개쯤 달려. 뿌리는 무려 약 10,000kg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다 들어올리려면 약 20만 마리의 매미가 줄을 매고 제식훈련에서 한치 오차 없이 다 줄을 맞춰서 와야 돼. 그 중에 10,000마리는 호수에 가서 물을 끌어다가 끊임없이 물티슈로 뿌리에다 물을 줘야만 그 말라주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어요. 왔어요. 인정해요. 어디다 심었습니까? 흥부대 집 근처에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이 흙물의 집이 얼마나 오염됐으면 그 박 안에서 뭐가 나와? 중금속인 금은보화가 나와요.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으면 그 박에 중금속인 금은보화가 들어있어. 그럼 흙물의 집을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어딘가. 수백 년 전쯤에 금은보화, 중금속이 가득한 곳은 다름 아닌 동굴 앞이에요. 동굴 앞. 동굴. 동굴은 끊임없이 땅에서 용해되고 산화되고 마모된 것들이 글러나오는 중금속의 가장 확실한 출처입니다. 결국 흙물의 집의 최초의 주소 동굴이에요. 동굴. 거기다 심었더니 뿌리를 타고 어마어마한 양의 중금속이 어디로 갔어요? 박으로 가서 금은보화가 된 거예요. 동굴은 전국 모든 표준 동굴의 온도 평균 19도입니다. 겨울에 여름에 냉난방 전혀 안 해도 돼요. 왜? 가족이 13이니 냉난방을 어디다 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직업이 절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동굴에 사는 동안은 거적대기만 덮으면 19도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최초의 집. 이게 흥부전의 집이 동굴이었어요. 동굴. 그래야만 주택 걱정 없죠. 그죠? 사실 이건 뭐 제가 억지로 만든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던 흥부라고 하는 이야기의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숲에서 볼 것인가를 한 번쯤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비의 습성, 동굴의 특성, 중금속의 특성, 온산지 이야기. 물론 이것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각색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그 보람된 보석 가공업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보석 가공. 이제 이런 거에 등장하는 게 또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여기도 보면 자 O형, B형, A형, AB형. 잘 들으세요. A형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위암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A형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자동 위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입니다. O형은 12지장 및 위암에 가장 취약한 친구들이에요. 네. B형과 AB형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다양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정말 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여기 꽉 막혔고 사방에 4개의 규팅의 비디오가 돌아가요. 그 양반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문이 열리자마자 A형이 들어왔어요. A형. 아무도 없는 방에 식탁에 음식을 어떻게 드십니까? 객을 드리는 것처럼 막 먹습니다. 막 드신다. A형 아니죠, 그죠? 어떻게 드세요? 잠깐.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A형은 그 음식을 보면 몰래 싸가지고 돌아서서 먹어요. 안 들게 싸고. 이 다양성 얘기니까 다양성을 잘 기억하고 드시면 돼요. 자, B형이 들어왔어요. B형 어디 계세요? 어떻게 드십니까? 네? 아니 당연하죠. 이 미션이 먹는 거예요. B형이라면 어떻게 드실래나?
예, B형은 어떻게 먹냐면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마지막에 에이씨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게 B형이에요 이게. B형. 보세요. 일단 먹잖아요, 그죠? B형은 무조건 먹고 봐요. 그다음에 배가 부르잖아. 그다음부터 욕하기 바빠. 자, 아이 그냥 얘예요 얘. 이거 이그잼플이에요. 자, AB형. AB형. 예, 어떻게 드세요? 많이 먹어요? 예. AB형은 제일 이쁜 것만 골라서 먹어. 예를 들면 자, O형은 어떨까? O형. O형은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지? 왜 나만 있어? O형 이래요. 자, 그런데 숲해설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양성 중에 적어도 한 부류의 성향을 가지고 평생 사십니다. 예를 들면 O형이라면 늘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숲해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근데 온 사람 중에 4분의 1은 O형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늘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나만 몰라. 나만.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그래. 야, 오늘 나 별로였어. 왜? 나만 O형이었거든. 나머지는 다 A형이었어. 나면. 왜 우리가 나를 모를까예요. 여기 또 장학관 계시거든요. 어디 퇴근하셨나? 자, 제가 이제 교사 연수에 가서 이제 이런 강의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이걸 알려주거든요. A형 선생님은 O형 아이하고 철천지왼수예요. 무조건 아이의 수행평가 보면 주의 산만함, 문제 있음, 병원에 가기 바람 이거예요. 자기가 A형인 걸 모르고. 근데 O형의 선생님은 A형을 보고 뭐 사회적 문제가 있음, 고립돼 있음, 뭐 왕따 중임. 왜? 내가 O형인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숲에 오는 사람들은요. 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걸 어떻게 끌어쓸 건가를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누구죠? 나만 O형, 나만 A형, 나만 B형, 나만 AB형이에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다양성은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손 보실래요? 손. 자, 손 보세요. 손. 누군가 가르칠 때 저쪽에 누군가 있어요. 저분을 뭘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저기 계신 분, 아니면 저기 계신 분, 아니면 저기 계신 분 이래요? 왜 우리 꼭 손가락을 씁니까? 왜 손가락 쓰죠? 손가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단 뾰족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구조적으로 뾰족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뾰족한 거. 뾰족한 게 숲으로 가면 뭐가 있죠? 뾰족한 거. 가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벌도 있어요. 가장 끔찍한 뱀도 있어요. 뱀 좋아하는 분 혹시? 나는 아침마다 뱀하고 스킨십하고 나와야 된다. 저럴 때 한 바퀴 감아야 나 산다. 없죠? 여러분 왜 뱀 싫어합니까? 왜 무서워해요? 그게 나를 찔 것 같아서 그래요. 뱀에 다리를 2개 붙였어요. 양쪽 앞뒤로. 이구아나예요. 이구아나 무섭다고 안 해요. 안 무서워요. 왜? 이구아나 다리 제거하고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뾰족한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뾰족한 거.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키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공항에서 막 나오는데 거기에 방송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 그 연예인이 아마 오나 봐요. 거기에 막 손을 흔들어. 왜 손을 흔들까요? 아니 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왜 손을 흔들어 왜 굳이? 이 바로 손에 뾰족한 게 여러 개예요. 몇 개일까요 이거 뾰족한 거? 5개요? 10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 10개를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눈이. 그래서 모든 식물에 곤충의 눈을 유혹할 목적으로 식물의 꽃잎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대표적이에요. 자, 우리 손가락이 10개예요. 양쪽에. 우리 손가락이 모양이 다 달라요.
이 다른 모양이 다양성의 상징이에요. 최근에 남편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아니? 아유. 예. 여러분, 가족이 뭔가 잘하고 친구가 뭔가 잘하면 꼭, 이거 가지고죠? 우리 왜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죠, 남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왜 그 엄지로 좀 칭찬해요? 보기 좋아서? 1번? 1번은 기준이 다양해요. 제일 잽싸도 1번이에요. 제일 키 커도 1번이고, 제일 부자도 1번이고, 제일 깨끗한 척해도 1번이에요. 날카롭지 않다? 글쎄. 대빵은 주먹이에요. 이걸로는 대빵 못해. 무한화의 대빵이지. 우리 이 손가락의 다양성을 보세요. 손을 딱 모아놓으면 여기 4개는 마디가 3개입니다. 마디가 3개. 신성난 선생님 작년에 1등하고 지금 4개래. 3개래. 그럼 여태까지 엄지손가락이 3마디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거 봐. 제가요, 인천 교구청, 카톨릭 인천 교구청에서 이제 80, 90대 분들을 초청해서 배꼽 잡는 시간을 한 6년 동안 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해주면 3마디고 2마디잖아요. 그때사 90년째 이게 한마디가 없는 90년 동안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야, 나 놀랐어요, 진짜. 진짜네? 여기 신성난 선생님 올 연세 97세입니다. 지금부터 97세로 하셔요. 이거 오래 살아왔으니까 작년에 1등 했지. 뭔가 나이 들어서 해야 돼. 그래야 원숭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것들은 배도 부르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이게. 배와 돈과 명예예요. 이 배 부르고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들은 얼굴 자주 안 봅니다. 보세요, 얼굴 보나. 해보세요, 얼굴 보나. 기껏해 한다는 짓이 남의 옆통수 좀 긁어대. 남의 험담하기 바쁜 게 요거예요. 배부르고 돈 많고 명예와 권력까지 가진 친구들은 손가락만 봐도 알아. 한다는 짓이 남의 뒤통수 옆통수만 긁어대. 절대 앞통수 못 만져요. 근데 요 2마디 부족, 1마디 부족한 이 친구는 평생을 나를 만나면 몸을 굽히고 온몸을 휘젓고 다녀야 만나줘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1번으로 가는 첫 번째 이유예요. 겸손해라, 부지런해라. 남한테 항상 속이지 말고 거짓 없이 정면 승부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일 잽싸요. 제일 지적질할 때 많이 씁니다. 지적질할 때. 제일 키 커요. 욕할 때 써요. 얼마나 부자고 게으르면 혼자 쓰지도 못해. 4번째 거. 4번째 손가락 혼자 세울 수 있는 분. 안 되죠. 있으면 원숭이에요. 안 됩니다. 가락지는 혼자 다 껴요. 자, 마지막 손가락 제일 깨끗한 척 하죠? 코 파가지고 누구한테 없애냐? 꼭 요리 와, 요리.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꼭 요리 와요. 그 지저분하고 험악한 거 혼자 다 해결해요. 누군가 지적할 때 그거 보지 말라고. 뭐예요? 나머지 3개한테 쳐다보지 마. 이게 막아주는 거. 얘가 그거 나쁜 거 보지 말라고 막는 게 얘예요. 주먹질 하잖아요. 자, 돈 많고 배부르고 명예 있는 놈, 요 험악한 놈 밑으로 다 숨어. 싸울 때 보세요. 다 도망가요. 추운 날 봐, 추운 날. 지네끼리 열심히 비비고 한 번도 안 비벼줘. 정말 야비해요. 야비해.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게 얘예요. 그 다음에 앞정 박을 때 보세요. 죽어라 이럴 때 얘들 죽어라 도망가. 앞정 박을 때 이걸로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아요. 도망가 그냥. 이거 우리 최초의 방한복 벙어리 장갑이죠. 지네끼리 들어가고 얘 혼자 세워놔요. 참 너무 미워. 자, 주민등록증 뒤에 나
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얘만 찍혀 있어요. 얘 언제 찍죠? 얘 안동 교도소 갈 때 찍습니다. 자, 이 남해 그리고 이제 우리 황 선생님 나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약속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얘한테 책임지래. 그래도 떠맞는 게 이 엄지손가락의 이 힘이에요. 내 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 왜? 내 몸에 있는 이야기부터 좀 끄집어낼 줄 아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손. 자, 이제 남의 책임, 봉사, 낮은 자리지만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솔선수범하는 거, 정직한 거, 이런 거를 추구한 게 이 엄지손가락의 정신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읽고 싶으시면 여러분 교보 생명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제가 이 글을 쏘는 게 있는데 교보 그 재단 이사장님이 이 글을 읽고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76인데 76년 동안 가장 눈물을 흘려가며 읽은 가장 따끈한 얘기, 자기 대문에 걸어달라. 그래서 거기 대문에 있어요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매년 정월에 추석 때 저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냥 이 엄지손가락 얘기 써놓은 거 그 하나로 그분은 70년생을 다시 살고 계신 거예요. 내 몸에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크기가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만 이게 뭐여야 사실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완전한 손에 쓰임새를 찾는 거거든요. 물론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합적인 겁니다. 나무, 우리나라 나무만 2,500종이 넘어요. 풀도 2,500종이 넘어요. 곤충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거의 4만 종 가까이 됩니다. 누가 더 그걸 다 배울까요? 그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외우는 것은 보는 것 다음이에요. 외워서는 이 경쟁사회 구조에서 승리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을 누가 어떻게 잘 쓸까라는 거죠. 이제 여기 이 숲을 보다 보면요. 벽과식물이나 백합과식물들이 보면 잎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왜 휘어 있는가요? 왜 휘어 있는가? 여러분 들판에 가면 지금 막 심어놓은 벼가 잎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 휜 이유로 오늘 찾아보세요. 아주 정말 절묘한 이유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생각도 약간 좀 둥글게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피는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냥 앞으로만 보는 이제 딱딱한 이런 것이 아닌 즐거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를 담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남매, 팔남매 저분들이 다양성의 상징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진짜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저는 신입사원 중에 6남매 이하의 형제들은 일체 신입사원 원서도 안 팔 거예요. 왜? 와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야 이 국가의 그 인구도 늘려가고 우리를 부양해야 될 그 후손도 많고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어쨌든 오늘 크게는 가족을 다시 봐라. 가족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문화의 축을 숲으로 가져와라. 세 번째는 다양성을 좀 우리가 꿰뚫는 노력을 좀 해달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체력이 다 돼가지고 지금 막 등에서 땀이 막 지금 어쨌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혹시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런 얘기 궁금하니까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 숙제해달라고만 안 하면 돼요. 숙제 논문 쓰는데 뭐 논문 쓰는 거 도와달라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다 답이 있어요. 그것도 근처에. 자, 오늘 저하고 만났다는 기회 이 하나로 자주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다섯 글자는 어떻게 돼요? 5글자?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하자는데요. 해요? 그러면 예. 뭐. 양진 박사.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3등.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생일 잔치를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엉뚱한 대답이 기대돼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생일 잔치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예. 200등. 200등. 좀 가족으로 좀 돌아가세요. 지금 이제 가족으로. 자, 예. 오, 정답이 정답. 아이고, 예. 제가 요새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생일 잔치를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생일 잔치. 한때 생일 잔치가 너무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어요. 생일날 가장 힘든 게 누군지를 먼저 써봐라예요. 생일날 1번 병원, 2번 피, 3번 아픔, 4번 링겔, 5번 침, 바늘, 주사. 딱 써줘요. 그러면 그게 누워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벌이려면 일주일 동안 매일 엄마에게 자 링겔병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링겔 줄 역할, 바늘 역할, 피 역할, 그다음에 미역국 역할을 해야 네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새롭게 알려주는 겁니다. 서울시에 제가 많은 기관에서 이제 교육 요청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건데, 와, 놀라운 거 효과가 100%. 그 즉시 생일 잔치 안 해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선생님 이제 하시면 이런 걸 좀 찾아서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가족이 관계가 가치가 어디에 있나? 우리 선생님 남편 생일날 뭐 해야 돼요? 꺼이꺼이 우는 거. 엄마 생각하면 많이 울어야 뭐가 돼요? 생일 잔치가 푸짐해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좋아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사실은